지난 10월 26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했는데 만약에 혹시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공격할 때 핵시설이나 정유시설도 공격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아주 굉장히 사건이 커지는데 다행스럽게도 이걸 다행스럽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공격에서 그런 곳이 그 핵시설과 정유시설이 모두 제외됐습니다. 이번 공격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여 대의 전투기가 동원됐어요. 기종은 F-35, F-15, F-16 전투기가 동원돼서 여러 대 무인기, 드론기 총출동해서 3번에 걸친 이제 폭격을 한 거예요. 1차는 시리아, 이라크 방공포대 레이더를 집중적으로 파괴해서 길을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2, 3차 공격은 정유시설, 핵시설을 피하고 미사일 드론 기지로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전에 동원된 이제 이스라엘이 과연 그 공중 구비가 있냐 없냐라는 그 퀘션 마크가 있었는데 이게 확실히 있다는 게 보장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나 장거리 폭격이 가능한 수준이 됐고 이거에 관해서 이미 지난 8월 달에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그 기사를 뒤져보니까 비슷한 류의 그 전력이 투입돼 가지고 이란 타격 훈련을 했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뭐 전략적 목표인 정유시설과 핵시설을 폭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술적 승리이지 전략적 승리는 아니라는 혹평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은 결론적으로 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의 천재성이 돋보이는 전략적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격에서 특히 이란의 그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 여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공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르지라는 이제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탄도미사일 고체 연료를 혼합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어떻게 보면 미사일 생산 능력, 대량 생산 능력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 건데 고체 연료 혼합기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미사일이나 로켓을 발사하려면 연료를 주입해야 되는데 연료 주입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긴급하게 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이제 시간을 벌어다 주고 선제 타격에 빌미를 주기 때문에 고체 연료를 개발해서 바로 띄울 수가 있거든요. 삽입해서. 근데 요 혼합기 기술을 만들기도 어렵고 이건 국제 수출 통제에 걸려 있어서 이란도 이걸 획보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공장 시설을 근데 이스라엘 이걸 파괴를 해버린 것이죠. 그 자체 개발입니까?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받았겠죠. 그 기술이 핵심인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걸 완전히 완파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 4월달 같은 이제 400기, 200기 이런 미사일 공격은 이제 없다라고 보신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 승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 2년간 미사일 기술이 후퇴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시계바늘 2년으로 되돌린 건데,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천재성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근데 왜 어떻게 고체 연료 혼합 시설만 딱 쪽집게 해서 타겟팅을 했는가라고 질문해 보니까 지난 4월달에 이제 이란의 본토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 미사일을 딱 수거를 해 보니까 이걸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 거예요. 포렌식을 해 보니까 얘네들이 고체 연료 미사일을 쓰는구나. 그 공정 안에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만 때리면, 그러니까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폭약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타격만 딱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없으면 미사일을 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탄두가 발달하고 뭐 로켓 기술이 발달해도 연료가 없으면 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설만 집중 타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정보 당국의 어떤 승리와 이제 이런 천재성이 계속 돋보이는 대목이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런 걸 잘 안 다루니까 이게 그냥 뭐 전술적 약속 대련이다, 약속 대련 아니에요. 굉장히 고차원의 폭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이제 뭐 반복된 얘기지만 이란에서 이제 본토에서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는 일은 이제 앞으로는 없다. 당분간 고로 전략적 승리다. 전술적 승리를 넘어. 그러니까 이란이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탄도미사일 쏜 게 결정적인,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실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한테 많은 정보를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여기를 때려주세요라고 오히려 그 타겟을 지정해준 그런 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 이란을 향해서 공격한 곳이 조금 전에는 핵시설과 정유시설을 제외한 곳이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번에 그 파괴된 것으로 알려진 4곳 중에 한 군데가 IAEA 국제원자력기구죠. 여기도 역시 핵과 관련된 시설이 있는 곳이다. 핵 프로그램과 연계된 장소다라고 밝힌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스라엘한테 공격을 받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타격한 그 파르친 지역이에요. 테헤란 동쪽 30km고 로켓 생산 기지로만 알려져 있는데 그 인근에 뭐가 있었냐면 저기 IAEA가 지난 2003년에 이걸 한번
제재를 했는데 핵시설이 폐기했다라고 해서 그냥 더 이상 사찰 안 한 곳인데 현지 전문가들은 이 지역이 이제 아직도 비밀리 비인가 핵시설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다 이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이제 탈라한 2라는 건물동이에요. 오른쪽 밑에 사진 보면 나오죠. 그게 핵시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타겟팅은 뭐냐면 미사일 로켓 시설이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게 탈라한 기술이 저게 이제 비인가 핵시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저걸 다 타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좀 위에는 로켓 개발 기술,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맨 밑에 있는 게 탈라한 2동. 그게 이제 핵 개발 비밀 시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전문가들 따르면 문제의 건물은 핵사찰을 지금 유예돼 있어요. 그리고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온 제시피아 협상안에도 포함되지 않는 핵시설이에요. 그래서 근데 핵 전문가들이나 이런 전문 싱크탱크에서는 2017년, 20년도에도 여기서 계속 핵 물질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로 비인간 시설을 때린 이스라엘은 사실상 핵시설 전략 목표인 핵시설 타격한 걸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렇게 이란에 저런 시설들을 공격하는 게 이스라엘에서부터 미사일이 날아가서 공격한 게 아니고 전투기가 날아갔어요. 전투기가 날아가가지고 그 이란의 영공에서 목표물에 근접해서 이제 저기를 공격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목표물 타겟을 잡고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의 천재적 공격성, 천재성 이걸 아주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란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란도 나름대로 그동안 뭐 방공망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그 러시아제 이 방공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뭐가 날아와도 다 우리는 사전에 확인하고 못 날아오도록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이번에 아주 그런 거 보면 아무리 러시아제 방공망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뻥 뚫려버린 것 같아요. 이란의 하늘이. 그렇죠. 이제 이게 S-300 방공망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첨단 방공망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있으면은 일단 이게 그 안보 전략 공식이 바뀔 당 정도로 그렇게 자랑질 해왔죠. 러시아가. 그런데 이게 어디에 배치냐면 테헤란과 쿠제스탄 일남 세 개 주에 집중 배치돼 있고 지난 4월에 이제 이란 이스판주에 있는 나탄즈 핵시설에도 S-300 포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파괴를 했죠. 요번에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S-300 포대를 다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란의 하늘은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그 러시아산의 어떤 이 허풍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S-300 별거 아니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S-300인데 우리가 아무 때나 가서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근데 이 전략적 공식을 완전 바꿔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이번 S-300을 파괴함으로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그 하메네이는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이 됐죠. 완전히 쓸어버렸으니까.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이스라엘 들어가서 자기 집 드러나듯이 때릴 수가 있어요. 이제 방공망이 무력화됐으면. 그래서 이것도 단순 전술적 승리라기보다는 전략적 승리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현지 분석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문을 활짝 열어놔 버렸어요. 활짝 열어놓고 시건 장치 다 망가뜨려 놓고 그쪽에서 날아올 수 있는 어떤 공격 그 원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그 고체 연료의 이 공장들 이걸 다 없앴기 때문에 그렇죠. 미사일은 있으나 깡통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고철이죠, 고철 재활용이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궁금한 것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란까지 그 목표물까지 날아가는데 거리가 1,600km란 말입니다. 굉장히 멀어요. 먼 곳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남의 나라 영공을 거쳐야 돼요. 요르단을 거치든지 시리아를 거치든지 이라크를 거치든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치든지 그러려면은 그 네 개의 나라들이 이스라엘한테 전투기가 날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것인지 아니면 그 네 개의 나라도 날아가는 걸 근데 지금 각자 나라들이 전부 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 네 개의 나라가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라크의 오시라크 그 핵시설 폭격할 때도 요르단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그 영토를 지상에서부터 30m 낮게 레이더에 안 걸리게 지상에서 30m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 마하의 속도로 그런 식으로 달려가서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 시설을 공격을 했던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것인지 어떤 거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이제 사우디인데, 그러니까 사우디를 경유했는가 아닌가 제일 중요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그게 이제 순위파의 맹주기 때문에 중요한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테헤란까지 직선거리가 1,600km고 사우디를 뭐 거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경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우디를 경유했다면 직선 항속거리가 3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작전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사우디는 좀 배제하고, 제가 본 그 항공 사진이 있어요. 이제 관제탑들이 쓰는 사진인데, 그 이스라엘 그 통과로만 빼고 비행기가 다 이게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사우디 영국은 그렇게 많이 커버하지 않았고, 핵심이 이제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먼저 요르단부터 얘기했고요. 요르단은 이제 외교 그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우리 영공 개방 안 했다 하는데 요르단 거친 거 100% 맞아요. 팩트예요.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왜냐면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테헤란으로. 그래서 말이 안 되고. 근데 시리아, 이라크는 좀 얘기가 달라요. 시리아, 이라크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약간, 시리아는 적대적이고 이라크도 그렇게 그닥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주로 F-35 저공 비행으로 들어가가지고 방공망을 다 부셔버린 것 같아요. 시리아하고 이라크는. 이라크가 어떻게 보면 이란의 방패거든요. 거기가 그 시아파 민병대들도 많고, 그래서 그 방공망을 가서 다 부셔버린 것 같다라는 그 보고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요번에 예, 근데 IDF는 인정도 부정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리아, 이라크는 확실하게 짓밟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르단은 모르쇠고, 사우디도 걸칠 수 있는데 사우디도 지금 모르쇠하면서 우리는 중립시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사우디로 대표는 순위파 국가들이 지난 한 달 좀 안 돼가지고 이란하고 회담을 했어요. 우리는 이 걸프 회원국들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끼어들지 않겠다라고 중립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이 때리겠다고 들어가니까 다들 모리세죠. 그러니까 중립 약속은 휴지 조각이 돼버렸고, 중동 특유의 힘이 지배하는 어떤 그 지정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 여기서 무슨 발언을 가지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힘의 구도가 중동 정치를 이해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스라엘 쪽한테 만약에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영공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통과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는 사우디 쪽으로는 안 가고 아마도 시리아나 이라크 쪽을 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시는데, 이란을 공격하는데 지금 시리아, 이라크 정도는 이스라엘한테는 별로 그렇게 그렇죠.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또 이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한테 부탁하기로는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제발 핵시설과 정유시설은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신신당부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관련 시설 한 군데를 이제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핵시설과 정유시설을 이렇게 직접 타격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 미국이 어느 정도 부탁을 좀 받아들인 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대선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렇죠. 지난주이기 때문에 네타냐후도 해칭을 해야죠. 적당한 선에서 어느 선에서는 이걸 타협을 봐야 돼요, 미국하고.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되면은 진짜 이스라엘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뭐라고 이제 이스라엘 그 국내 이제 야권 정치인 라피드가 이제 막 네타냐후 보고 막 종이 호랑이라고 막 성토를 해요. 아, 핵시설 안 했다고? 그렇죠. 그 전략 물자 그거 안 했고서 기회에 천을 놓쳤다면서 갑자기 또 이란 매파 코스프레를 하고 나서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전술적으로 성공했지만 이건 전략적으로는 실패한 작전이야라고 평가절하를 했는데, 그래서 앞서 얘기한 그 탈락한 이동, 그 비인가 핵시설이 중요한 겁니다.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2015년 당시에 이 시설을 두고선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한테 한 거예요. 의회 연설에서 이 핵시설이 있다. 근데 왜 JCPOA를 하느냐 하면서 성토를 했어요. 그때 이미. 그리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이걸 파기한 겁니다. JCPOA를. 왜 비인가 핵시설을 왜 등재를 안 해놨니 하고 그것 때문에 파기한 건데, 오바마 바이든 행정은 그런 거 없어라고 모리쇠로 일관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JCPOA 협상안에 따르면 이란이 비인가 핵시설을 군사시설로 지정해 놓으면은 IAEA의 핵사찰을 피해갈 수 있어요. 면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사진에서 봤지만 위에는 로켓 공장, 군수시설 안에 옆에다가 이제 그거를 미사일 시설, 핵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IAEA가 여기 핵사찰을 못 해요.
그런 이제 꼼수를 쓴 거죠. JCPOA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네트냐후랑 트럼프가 보고서 이제 트럼프는 파기를 하고 네트냐후는 이걸 국제사회에 고발을 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 그런 거 없어. 그러면서 이제 우겨버린 거죠. 비인가 시설 없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네트냐후가 오케이, 니네가 얘기했다. 비인가 시설 없어 해. 그래서 내가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성토를 하면은 바이든 행정부는 소위 얘기해서 JCPOA 그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 돼요. JCPOA가 이제 미국과 이란과의 핵 협상 맺은 그렇죠. 핵 협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덜너덜하거든요. 구멍숭숭 핵 협상인데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비인가 핵시설도 다 안 들어가 있고 사찰 모내에서 빠지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노 핵시설 공격했어라고 비판하면은 이제 JCPOA의 그 프레임워크가 이제 허구였다는 게 드러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죠.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약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든 거예요. 핵시설을 때리면서 전략적 승리를 챙기고 동시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입을 틀어 막은 거죠. 그럼 속으로 이제 막 미치는 겁니다. 이제 소가리를 앓고 있는 거죠. 핵시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제 뒤에 나온 얘기가 있지만 계속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트냐후 총리는 바이든의 그 가이드라인, 핵시설 정유시설 폭격을 충실히 지키면서 핵시설 타격했으니 이건 전략적 승리라고 봐야죠. 그래서 고로 라피드의 주장은 헛소리다라는 게 현지의 분석입니다. 공격을 받은 이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격을 하겠답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그랬냐면 처음에는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핵시설 막 파괴되고 하니까 이때서야 이제 또 막 썩난 개모냐 우리 핵무기 쓸 수 있어? 핵무기 쓸 수 있어라고 그런 언지를 했다는 거예요. 국제사회에다가. 그래서 국제사회가 호들갑 떠고 이거 제 3차 중동 5차 6차 중동 논쟁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라고 호들갑 떠지만은 이거는 겁먹기가 요란하게 짖는 것에 불과해요. 왜 앞에 얘기했지만 핵무기 투발 수단이 있죠. 미사일이죠. 미사일 못 써요. 투발 수단이 없어요. 핵무기 하고 싶어도 핵무기를 개발했어도 투발 수단이 없습니다.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란이 핵무기 사용이 포착되면은 장거리 급유 해가지고 언제든지 가서 폭격할 수 S-300 다 무력화시켰어. 완전 뚫려 있어요. 재지 드나듯이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이거를 이란이 열폭을 해도 의미 없는 얘기죠. 언제든지 가서 폭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외신은 요번을 약속 대련이라고 평가하지만 이건 완벽한 이스라엘의 전술적 승리 포함해서 전략적 승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문을 완전 이란의 문을 개방해 놓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약속 대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방적으로 당한 건데. 그렇죠. 이란의 항공망, 하늘문을 그냥 활짝 열어 제끼고 그리고 탄도미사일 고체 연료 공장 다 그냥 박살내버리고 또 핵시설도 비인가지만 핵시설도 박살내버리고 지금 그래서 지금 탄도미사일 이란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거의 깡통으로 그렇죠. 좀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란이 반격할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바보 된 거예요, 바보 그냥. 그러니 이란이 다시 그런 것들을 복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서 그 전에 어떻게 또 이스라엘이 마무리를 짓든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핵시설 원전 그 폭격은 아마 트럼프 정부와 이제 새로운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난주에 발생하니까 지난주 관점에서 최대한의 어떤 해칭을 한 거죠. 최선의 전략을 네트냐후 총리 내각이 이제 구사를 한 겁니다.